인트로스트는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 안에서는 이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의 능력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영역과 해당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이 흥미와 관련된 것들이 작용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즐거워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일을 할 때 흥미와 해당되는 영역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 만약에 다른 영역에 일을 한다라고 하면 여가를 내가 해당되는 영역을 찾아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 빨간 영역에 흥미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행동 중심이고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조직에서 일을 하는 파트가 전략기획 파트. 그러면 일단 업무 환경에서는 내가 전략기획 파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흥미가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일을 하면서의 즐거움은 그 칼라에 있는 사람만큼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말에 그런 흥미와 관련된 자기 흥미 존에 있는 걸 활동을 하거나 해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충전이 돼요. 나 자신이. 우리는 나의 충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업무의 몰입도를 조직에서 높이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에너지를 받아야 자연스럽게 몰입이 돼요. 그냥 일해 해서 돈 많이 줄게 이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뭔가가 충족이 되면 자연적으로 야근도 하게 되고 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큰 걸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흥미가 개개인의 그 구성원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레드에 있는 분들은 아까 파운데이션의 이미지가 직접 소통하면서 일 중심적인 분들이잖아요. 이들은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냐면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것들을 조합하고 움직이고 이런 걸 이들은 좋아해요. 레드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뭔가를 하는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걸 업무 환경에서는 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겠죠. 학생들이 진로 선택 때 흥미를 봐요. 어떻게 보냐면요. 예를 들어 건축학과 나온 학생들이 직무를 선택할 때 이 흥미는 되게 중요한 키가 되겠죠. 건축학과가 나온 학생들 중에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아이들은 빨간 키에 흥미를 가진 애들은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노란 키, 건축학과인데 노란 키에 흥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 내부에서 공부를 보는 게 자기한테 훨씬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현장 발령내고 가서 하기는 해요. 하는데 이 친구들보다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일어나는 거. 자, 그린은요. 판매, 홍보, 설득, 동기부여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설득하고 이런 거. 안 되면 업무 환경에 그게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주말에 교회 가서 주말 교사라서 하라고 해요. 막 나서서 뭔가를 으쌰으쌰 하고 나면 자기가 막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기 계신 분들은 일정 수립하고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 하는 혼자서 페이퍼 정리하시고 뭐 정리정돈하고 이런 활동 혼자서 하는 거 생각하면서 하는 거 이런 거 할 때 되게 편안한 거거든요. 흥미가 이렇게 다른 거. 이 사람들은 함께 뭔가를 해야 에너지가 생기고요. 이분들은 혼자 뭔가를 정리를 하면서 에너지를 채우는 겁니다. 이분들은 머릿속으로 다양한 생각을 하고 뭐 예술적인 거, 전략을 짜고 머리를 써서 하는 거, 새로운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에너지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에너지를 주는 방법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처럼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조직의 그룹에 팀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본부장님이 여기 계셨거든요. 근데 본부장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들을 모아서 등산을 가는 게 취미예요. 본인이 너무 좋아합니다. 야, 오늘은 관악산 와, 내일은 북한산 와, 이런 걸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 직원들을 딱 뚜껑을 해서 했더니 팀원들의 한 3분의 2가 여기에 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등산 가는 거 어떠십니까? 그냥 마지 못해 간다는 거죠. 그게 즐겁지, 가기는 가지만 즐겁지가 않은데 이분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 본부장님께 구성원들이 여기에 다 몰려 계신데 아시냐고 그랬더니, 예?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 뭐 좋아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죠. 아, 저기 뮤지컬도 보고 싶어 하고요. 좀 음악회 이런 것도 가고 싶어 하시는데 했더니, 와, 답답하게 그런 걸 왜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 근데 밖에 등산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맞죠.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 본부장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적어도 팀원들의 의견에다가 이렇게 이제 한번 뭐 음악회도 한번 가주시고 이러면 좋으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참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 딱 들어가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린에 있는 분들은요, 사람이 모인 곳이면 막 따라요. 집 문을 딱 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 동창들 다 모여서 빨리 와. 그러면 그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미 예정된 게 아니잖아요. 선택을 막 하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오는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이 집에 와서 맨날 이 아내를 불러냅니다. 신혼 때 열심히 서포트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너무 짜증나고 마치 하고 싶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나가는 게 준비되거나 미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람만 모이면 막 모여서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관심이 달라도 서로가 불편할 수 있는데 알면 이 영역은 채워지지 않아도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는 되게 중요한 거죠. 조직 내에 뭔가에 일을 해야 되는데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리더라면 우리 팀원 중에 여기에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에게 전략적인 부분을 좀 더 요구를 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즐겁게 거기에 동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에게 전략을 갖고 와봐 할 수는 있지만 이분은 이분만큼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즐거움을 누구에게 줄까를 보시려면 이 흥미 키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게 좋다. 부부들, 이게 이제 관계는 모든 관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부부 관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도 흥미가 비슷한 사람끼리는 행복도가 되게 높다라는 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이걸 좋아하고 남편은 이걸 좋아해요. 주말에 함께 할 때 항상 누군가는 한 사람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모를 때는 서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왜 이렇게 하는 게 다르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축구 영화 알면 아, 우리가 이렇게 관심 영역이 다르구나라고 하면 서로가 하는 것들을 지지해 줄 수 있거든요. 모르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렇게 다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를 개선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버크만이 결혼하시는 분들 선물로 최고의 선물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선택하는 배우자가 보여지는 모습 말고 사실 주변에 잘 모르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만 시작해도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흥미는 개인의 영역이다. 나의 즐거움을 주는 영역으로 이 키를 다양하게 활용을 합니다. 자, 리포트는 제가 보는 방법 딱 한 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나눠드릴 리포트를 보시면 이 위에 상단은 내 심벌이 위치하는 전형적인 컬러의 내용이 여기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위치에 따른 나의 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이 블루의 영역이 있지만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둔다라는 키가 나온 건 이분의 위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버크만은 굉장히 사람마다 다른 가장 고유한 독특성의 점을 찾기 위해서 298문항을 활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나온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끝난 이후에 리포트를 디테일하게 한번 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흥미는 나의 즐거움의 요소. 두 번째 행동, 다이아몬드로 표기되어 있는 이 행동을 보면요. 유저스. 자, 여러분들의 컬러가 무슨 컬러이시죠? 이 다이아몬드. 자, 초록색. 오, 다 초록색이세요? 파란색이요? 네, 초록색이 만들어지게, 초록 사람처럼 보여지게 된 행동을 왜 하게 되셨어요? 이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초록처럼 행동을 하시는 건
어떻게 해서 갖게 되셨어요? 네. 낯을 안 가리고 네. 금방 친해질 수 있으니까. 네. 자, 이걸 우리가 사회화된 행동, 유저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모습은 나는 오늘 눈 뜨면 이렇게 살아야지, 내일은 저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죠.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눈 떠서 딱 집문을 나서는 순간 하는 행동이 무의식 중에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 행동이 만들어진 건 개인마다 라이프 히스토리가 다 다르잖아요. 부모님들의 영향, 형제들의 영향, 뭐 선생님들의 영향을 다 받아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라고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여러분들의 전형적인 행동 특성이 되신 겁니다. 이 행동은 여러분들의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행동이 다 각자 식대로 그걸 정의를 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다르면 어때요? 또 불편해요, 우리는. 나는 이런데 왜 쟤는 저래? 그를 내 틀에 가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방식을 선택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나는 왜 그리냐? 나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데 나만의 이유가 있어서 그걸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스타일은 보여지는 사회적인 나의 행동, 여러분들을 아는 옆에 분들께 이미정 선생님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답을 할 거예요. 왜? 평상시에 행동을 하시니까. 그쵸? 이게 누구나 공감, 오케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모습, 내가 행동하는 모습의 일치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 스타일은요, 생산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여러분들의 행동 강점이에요. 나의 행동 강점. 근데 이 강점을 다른 영역에 있는 컬러들은 다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해하는 틀이 우리는 다르면 틀렸다가 아니라 그들의 강점으로 봐주기. 그래서 이건 행동 강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가지 특성 보면요. 레드 컬러에 있는 분들은 직접 소통하면서 일 중심적이에요. 이분들의 평상시 행동이 어때요? 빠르죠. 현실적이고 단호합니다. 행동이 앞서요. 그리고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이면서 직설적으로 뭔가를 툭툭 던집니다. 빨강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 사람들이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이 떠오르실 거예요. 레드의 일반적인 특성. 이런 레드의 이런 빠른 행동은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선택을 했죠? 그분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빨강처럼 사는 거예요. 레드의 행동 스타일. 자, 그래서 이들은 현재가 중요하고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 중심적입니다. 반면에 대립에 있는 블루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는 약간 대각선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통찰력 있다, 선택적으로 사회적이다, 사력 있다, 반추적이다 이런 거. 여기에 행동으로 보여지는 키워드 있나요? 없어요. 이들은 어디로 행동을 하죠? 머리로 앉아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머리로 막 행동을 하고 있는데 10중 8구 이 레드에 있는 분들은 이분들을 딱 바라보면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까? 블루들을 바라보면 답답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들처럼 행동하지 않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저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쟤는 뭘 생각할지 모르겠어. 이런 부정적인 키를 생각하는 거죠. 자, 이들이 갖지 않은 그들의 감정이에요. 이분들이 이분들을 바라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성급하고 빠름에 무서워하기도 하고 막 고개를 흔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갖지 않은 그들의 감정인데 다르면 틀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건 행동의 감정. 자, 그린들은요. 직접 소통하고 인간지향적이잖아요. 경쟁적입니다. 이 경쟁이라는 건 싸우는 경쟁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요. 달리기를 해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환경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신 편 맞으신가요? 한 말씀 하신다. 이거 그림들의 특성이라고 하고요. 말로. 그래서 뇌가 입에 달렸다고 해요. 생각과 동시에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분들은. 그 다음에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고. 융통성 있으시죠? 그림들은. 뭐 그거 아니면 이렇게 보지 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보이고 설득적입니다. 왜 표현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해서 동의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들은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들은 말로서 표현을 하고요. 이분들은 가슴으로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옐로는 시스템, 규칙, 정해진 공주 내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행동이 과격하지 않아요. 굉장히 표준화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모범적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딱딱 절차가 중요한 이런 분들이 행동을 하는 데에 그림을 딱 바라보면 이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들의 이 자유스러움이 부럽으면서 이분들을 보고 대체국가 이런 이야기를 또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림들은 옐로를 바라보면 고리타분해, 답답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들이 틀린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들의 고유한 행동의 특성 스타일을 정의해서 그냥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이렇게 다르다. 자, 부장님 여기 계시면 부하직원 여기 계신 부하직원 김대리는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행동으로 딱 평가를 해버리거든요. 김대리한테 물어보면 우리 부장님하고 이야기하면 심의하게 말하기 싫어 이렇게 해요. 그런 차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픈을 하고 나면 왜 그런가를 알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행동의 특성, 그냥 유저 스타일이라 보시면 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실 때 이 칼라를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셨고